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장사입니다. 오늘은 그 손목 골절에 대해서 상해 후유 장애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8일입니다.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고요. 여러 방송에서도 소개된 뭐 한 15년 이상 한 전문가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진단 최근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뵙고 이제 의사를 만나서 진행해야 될 분이신데 우선은 손목이죠. 좌요골 원위부 골절, 예, 분쇄 골절입니다. 아, 원위부. 자, 장애는요. 이렇게 그 치료가 끝난 경우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6개월 지났고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하시면은 더 하시면 되고 그 전에 끝났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를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 발생 기점은 아니고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이제 다른 분이신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아직 제가 엑스레이 가서 못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여기 위쪽이 손목 관절인데 요 밑에가 부러진 경우에는 그렇게 장애가 남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핀삽입이 돼 있는데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관절이거든요. 요 관절이 이렇게 깨지신 경우에는 상당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밑에 깨지는 것보다는 요 위쪽으로 이제 깨지는 것이 이렇게 걸쳐서 관절이 좀 먹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영구 장애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절 염증도 발생하고 관절 구축도 되고 근데 이렇게 밑에 깨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붙으면은 움직이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이게 움직임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손목을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굽혔다 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 굽히기 이게 손등 굽히기잖아. 손등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손바닥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이제 굽히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손바닥은 정상적으로는 한 70도까지 이렇게 수평 기준으로 70도까지는 구부러진다고 보는 거고 손등은 조금 이제 제한이 있죠. 그래서 60도까지 구부러지는 걸로 보는 거고 자 이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요 각도가 나오거든요. 요 각도 정상 각도가 총 합이 180도입니다. 180도예요. 그래서 요 180도를 기준으로 굽혔다 폈다. 대부분 제가 환자분들 만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만나면 70도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벌어져요. 요 사이가 벌어지는 건 뭐냐? 70도에서 이 70도의 절반은 뭡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35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35도는 2분의 2 제한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5% 정도가 됩니다. 한 40도가 다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의 장애라고 그래서 정상 운동 범위 180도인데 4분의 3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예. 그러니까 뭐 180도에 2분의 1이면 뭡니까? 10%를 주는데 그게 90도야 돼야 되잖아요. 쉽게 말씀해서 요거 60도, 70도, 20도, 30도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하는 거랑 바깥쪽으로 하는 거랑은 뭐 크게 거의 다 잘 돼요. 핵심은 요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뭡니까? 손바닥으로 구부리는 거. 예. 구부리는 게 어느 정도 각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잘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장애가 나오기가 좀 많이 어렵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합장하는 것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도기로 재고 쟀을 때 최소한 뭡니까 4분의 3이 안 돼야 된다. 180이니까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분의 3이면 몇 도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110 몇 도 되겠네. 120인가? 예.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다 이거 저희가 작성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도들이 다 있고 요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또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부 만약 영구장애라면 요 밑에 영구장애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런 이제 기준이 의사분들이 알고는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생소해서 AMA이고 현재는 이제 산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간호사분한테 주치 선생님한테 요거 왔다 받으러 왔다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고 바로 해주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생소해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주치 선생님이 나는 이런 거 의무가 아니거든요 못 해주겠다 하면 다른 데서 하겠습니다 본인이 못 해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진료 의뢰서라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다른 병원에 가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장애 판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병원에서 만난 이상한 친구들한테 맡겨갖고 뭐 장애 잘 끊어주는 데가 있다고 그쪽으로 가면 하면 된다고 하면서 주치 선생님 자체를 안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사건 브로커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진료 의뢰서나 이런 거를 안 가져가면 이제 비급여 처리가 됩니다.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받는 분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처리를 하시면서 장애 진단서나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주치 선생님을 요즘에 가족이나 환자 본인 아니면 안 만납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이 서류를 다 만들어서 환자분한테 교육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보시다가 해주는 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뭐 들어오라 그래라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죠. 뭐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되게 심플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180도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니까 AMA 각도, 산재 각도는 산재들도 최근에 편한 건 뭐냐? 이제 이게 2018년 4월 이후에 산재 각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산재나 이런 거는 다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산재 각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각도나 이런 기준으로 아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닌데 이게 한시장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영구장애면은 5% 가입 금액 1억이면 5%의 지급료 500만 원 다 받지만 한시장애가 나와버리면은 5년 이상인 한시장애가 나와버리면 5년 이렇게 써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이 확 줄어들고요. 또 한시 3년이라고 이제 교통사고나 혹시나 이렇게 맥브라이드 장애 진단 잘못 끊어가시면 장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년 이상부터 20%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이 안 되는 한시 3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아예 꽝이에요. 그래서 운동 제한 각도와 영구 장애 그 기준으로 반드시 끊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진단만 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이다 뭐다 여러 가지 또 뭐 고지 위반 뭐 이런 걸로 삭감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 진단이 끊어가도 보험금 삭감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목이 다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